네, 안녕하십니까. 디모아의 김민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데이터 관리 및 협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젠다로는 가장 먼저 온쉐이프의 데이터 관리 및 협업, 다음으로는 데모 시연, 다음으로 온쉐이프 지원 및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데이터 관리 및 협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쉐이프는 기존 파일 기반 CAD 그리고 PDM, PLM 시스템의 문제를 제거합니다. 온쉐이프를 사용하면 여러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동일한 제품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CAD 사용자는 더 이상 동일한 설계 문서의 여러 버전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 오류와 복구할 수 없는 시간 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모 시연이 되겠고요. 순서로는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 협업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진 블록이라는 부품을 열었고요. 가장 먼저 설계자가 지금과 같이 데이터가 릴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품이라든지 특정 면을 선택을 해서 지금과 같이 레이블로 추가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업무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길동이라는 디자이너에게 블록 디자인을 변경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제 레이블로 어느 부분이 이제 그래픽 창에서 이제 표현되는지 나타나게 되고, 자, 두 번째 사용자 홍길동이라는 사용자는 이와 같은 메일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저기서 문서로 바로 갈 수 있는 저 링크를 타고 가서 보게 되면은 좌측에 메시지 창이 바로 뜨게 되고, 우측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달라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방금 나타났었죠. 그래서 지금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 작업자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기 전용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는 설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블록 디자인을 변경해 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지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사용자가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자, 홍길동이라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를 지금과 같이 지정해서 보기 기능이 아니라 이제 편집 가능이라는 항목으로 변경을 했고, 사용자는 여기에서 통합문서 연결이라든지 내보내기라든지 삭제에 대한 권한 또한 손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팀을 선택해서 팀에 대한 권한 또한 사용자가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특정 디자이너와 설계팀에 대해서 제가 권한을 부여했고요. 자, 여기에 그러면은 각 사용자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개발 중이라는 작업 공간을 제가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릴리즈 되어 있는 부분이 그냥 회사에서 관리하는 그 릴리즈 버전만 이제 뭐 예를 들면 PDM으로 하면은 체크인을 하기로 했다라고 약속을 했다면은 개발 중이라는 작업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중 내에서도 버전을 하나 만들어서, 자, 블록 설계라는 부분에 작업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 부분에 작업 공간을 추가로 만들어서, 자, 이번에는 크랭크 설계 쪽에 대한 작업 공간을 지금과 같이 두 개로 나눈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무를 할당받은 사용자는 자기가 작업해야 될 작업 공간에서, 할당받은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보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고침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권한이 생겨서 상단에 메뉴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사용자가 블록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서 블록 파트 스튜디오 탭으로 넘어와서 지금 작업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메인이라는 작업 공간이 있었는데 블록 설계 작업 공간으로 변경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 홍길동이라는 디자인은 자기가 작업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운선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신 계속 설명해 주셨던 CAD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설계 변경이 있다 보니까 저 또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설계 변경이
수행되는 것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 디자인을 지금과 같이 이제 변경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른 구속 조건, 지금은 치수 구속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방금 전 세션에서 보셨던 것 같이 메뉴에 대한 검색 혹은 상단 메뉴에 모든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서 검색이라든지 혹은 뭐 검색 메뉴 또한 영문이라든지 한글 전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형상을 수정을 했고요. 자, 좌측에 모델 트리가 많이 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제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스케치 또한 간단하게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2인치라는 치수를 제가 1.75로 변경을 했고요. 자, 그거에 따라서 상단에 있는 이 홀의 위치 또한 지금 구속 조건이 깨져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구속 조건을 위해서 불필요한 지금과 같이 오류가 난 치수나 구속 조건을 삭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원하는 기능을 통해서 구속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좌측 모델 트리에서 지금 스케치 3이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이제 완전 구속이 되었다는 메시지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도 상단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몇 가지의 구속 조건이 이제 누락되었다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스케치라든지 모델 의도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완전 구속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지금 패턴 기능도 지금 잘못돼서 기존에 그려놨던 선이 사라져서 지금과 같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모서리만 손쉽게 변경해주면은 패턴 기능 또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 디자인이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라운드 필렛 기능을 통해서 라운드를 주고 작업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작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탁 헤드 뭐 솔리드웍스라든지 카티아 프로이에서 작업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굉장히 손쉽고 간편하게 작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블록 디자인이 변경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기점을 이와 같이 버전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버전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새로운 버전이 생기면서 점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와 같은 포인트를 찍어서 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사용자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드라이브 샤프트의 형상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 일자 형상이죠. 근데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스케치를 수정하고 형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기존의 형상이었던 드라이브 샤프트의 저 일직선인 선을 제가 삭제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좌측 모델 트리가 또 한번 깨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과 같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서 지금 좌측 모델 트리에서 필요한 피처라든지 혹은 오류가 난 피처를 선택해서 간단하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입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류가 났는데 기존에 있던 일직선인 선이 없어져서 오류가 났는데 저 하나하나의 선분도 다 선택할 필요 없이 선택 항목 생성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지금과 같이 선택돼서 굉장히 손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모델 트리가 깨져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삭제하고요.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샤프트의 이제 설계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서 자, 드라이브 샤프트 변경이라는 항목으로 제가 버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랭크 설계 중에 지금과 같이 이제 하나의 버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실린더 파트 또한 수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와 로드라는 부품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로드를 로드 단순히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 로드 커넥터라고 하는 그 새로운 부품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스케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좀 숨긴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이제 스케치 역시 메이트 커넥터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 평면을 잡았고요. 자, 여기에 저는 사각형을 지금과 같이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호호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형상을 추가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작업을 대부분의 경우 지금 단축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 또한 여기와 여기에 생성을 해서 완전 구속 상태의 스케치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스케치가 이제 완료되었고, 이 생성된 스케치를 밀어내기 기능을 통해서 상단으로 밀어내고, 자, 신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로드라는 부품에 지금과 같이 밀어내기를 통해서 형상을 추가했고요. 자, 이어서는 하단에 있는 이 로드 커넥터로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새로운 형상으로 이제 생성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추가라는 기능 말고 신규로 생성을 해서 형상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어내기 같은 경우에는 대칭 옵션이라든지 구배 옵션 또한 지금과 같이 손쉽게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신규로 부품을 생성하게 되면은 좌측 모델 트리 하단에 파트라는 부분에 3이라고 숫자가 표현이 되게 되고, 로드 하단에 새로운 부품 파트 3이라고 하는 이제 로드 커넥터라는 부품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로드 커넥터의 형상을 조금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밀어내기 기능으로 처음에 그렸던 스케치를 이용해서 추가를 하고요. 병합 파트를 사용자가 지금과 같이 선택해서 파트 3에 추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형상이 얼추 완성이 됐는데 형상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커넥터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고, 색상이 너무 동일하다 보니까 색상을 조금 변경해서 다른 부품이라고 표현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새로운 로드 커넥터가 완성이 됐고, 이제 모델 트리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니 지금과 같이 또 다시 이제 형상에 오류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또한 간단하게 특정 피처에서 지금 병합 파트 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 생성한 부품까지 추가하게 되면은 홀 형상 또한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D CAD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손쉽게 어렵지 않게 클릭 몇 번만 해보시면은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어서 형상의 그 챔퍼를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쪽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지워버리고 지금같이 외관 4개에 대한 원형 형상의 모서리를 다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필렛 또한 지금 이제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형상이 그 부분을 같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능을 선택하고 뭐 다른 거 누르지 않아도 지금과 같이 선택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필렛되고 그 필렛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같이 한 번에 변하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 변경이 지금 완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버전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커넥터 생성이라는 항목으로 버전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좌측의 모델 트리에 지금과 같이 2개의 분기점이 버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버전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용자는 그 이전 버전에 대한 형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홀을 생성하는 기능을 보고 계시는데요. 홀 같은 경우에도 단순 홀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카운터 보어라든지 카운터 싱크 여러 가지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 홀 또한 지금과 같이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메이터 커넥터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와 같이 손쉽게 홀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양쪽에 홀 2개를 생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린더 파트 부분에 대한 형상 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린더 서브 어셈블리에 형상이 변경됐기 때문에 하단에 새로 생성한 부품이 지금 추가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어셈블리 탭으로 넘어와서 로드 커넥터라는 항목을 지금 이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립하는 것 또한 역시 뭐 방금 전 세션에서 보셨지만 메이트 커넥터 기능을 이용해서 XYZ축이라든지 뭐 총 3번의 구속 조건이 필요 없이 지금과 같이 원클릭으로 조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여기 홀에 들어가는 공용 볼트라든지 너트 혹은 와셔 등과 같은 표준 부품에 대해서도 조립해서 손쉽게 지금과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볼트 스크류라든지 소켓 헤드 스크류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사용자는 깊이라든지 볼트의 사이즈를 지금과 같이 정할 수 있고, 삽입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 지금과 같이 배치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 버튼을 눌러서 지금과 같이 다중 선택해서 배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린더 서브 어셈블리 또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서브 업데이트라는 항목으로 제가 버전을 또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거를 이제 만들고 나서 불필요한 부분, 기존에 있었던 형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해서 뭐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다시 엔진 파트로 넘어가서, 자, 좌측 모델 트리가 또 한번 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기존에 이제 실린더 서브 어셈블리의 형상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크랭크는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저 부분을 삭제하고 지금 있는 형상의 실린더 부분을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어셈블리의 구속 조건이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동일하게 메이트 커넥터 기능을 이용해서 핑 구속 조건을 주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4개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고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지금 이제 조립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조립이 완료가 다 되었고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면으로 변경을 하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금과 같이 원하는 뷰로 회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실린더 서브 어셈블리 또한 전체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여기에 한 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크랭크 설계라는 작업 공간에서 엔진 업데이트 완료라는 버전을 만들어서 작업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좌측 모델 트리를 보시게 되면은 버전 히스토리 탭을 보시게 되면은 블록 설계 탭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 봤더니 블록 설계는 변경이 되어 있지만 안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랭크 샤프트라든지 드라이브 샤프트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작업한 작업 공간이 아닌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설계팀의 작업 공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발 중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블록 설계라는 부분을 이제 통합을 시켰고요. 현재 작업 공간에. 그다음에 크랭크 설계 또한 지금 개발 중이라는 작업 공간에다가 모두 다 통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개발 중이라는 항목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설계 변경, 2번의 설계 변경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고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사용자는 여기에서 버전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죠. 이와 같은 작업 방식은 회사마다 정하실 수 있고 기존에 정해져 있던 방법을 조금 개선해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개발 중에서는 개발 0.1이라는 버전을 만들면서 그 안에 있는 블록이라든지 크랭크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모든 사용자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작업의 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면은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이와 같은 탭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릴리즈를 한다는 가정을 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즈 탭으로 넘어왔더니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형상의 변경이 있는 부분은 A에서 B로 올라간다고 나타나고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존 A 버전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긴 한데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넘어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된 부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맞는 파트 번호를 지정을 해주시고 릴리즈에 대한 이름 또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만약에 릴리즈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은 승인자에게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면은 릴리즈를 사용자가 권한 있는 설계 팀장님이라든지 위에 분들은 확인을 하신 이후에 릴리즈를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반려를 하시던지와 같은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그냥 권한이 있기 때문에 릴리즈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릴리즈를 전환하는 중이라는 항목이 뜨는데 여기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릴리즈 된 워크플로우 상태로 넘어갔다고 확인이 뜨고 자, 버전 및 히스토리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메인 파란색에서 릴리즈가 업데이트 된 것을 사용자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과 데이터의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서 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 환경을 넘겨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에게 지금과 같이 요청을 해서 자기의 화면을 봐달라든지 혹은 유선으로 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제 화면을 좀 봐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여기서는 이제 데모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다른 사용자에게 홍일동이라는 사용자에게 보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개발팀 이외에 구매부라든지 혹은 현장에서 이제 제작팀이라든지 이쪽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는 자,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메시지가 온 것을 또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선으로 전화해서 지금과 같이 제 화면을 봐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화면으로 넘어가서 메시지를 받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답변을 하겠죠. 알겠다고 하던지 혹은 유선으로 통화 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유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온쉐이프 같은 경우에 다른 점은 타케드와의 또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상단에 어떤 사용자가 작업하는지 지금처럼 볼 수 있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마우스 움직임 또한 완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사용자가 실제로 지금 형상에 대해서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손쉽게 인터넷 브라우저만으로도 이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좌측에 있는 사용자가 여기에서 어떠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우측에 있는 보고 있는 사용자는 좌측에 있는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전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이외의 구매부라든지 자재부에서 이와 같이 인터넷 브라우저만을 통해서도 설계팀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또한 어떤 형식으로 이제 형상을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업으로 간략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